제가 일단 뭐 간단하게 지금 이 방송에 대해서 제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분들, 오늘 연사분들 소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강태욱이고요. 이번 캐덴 그래픽스 이제 TV 예,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주제는 생성 AI 시대 빔 기술 동향과 해외 이제 스마트 건설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설을 모신 분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강 교수님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강입니다. 이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양력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 간단하게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 더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아,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는지 갑자기 당황스럽긴 한데요. 짧게 얘기를 하고 그냥 말려고 그랬었는데, 저는 AI 쪽, 빔 쪽, 그런 쪽 많이 연구하고 있고, 건설 IT 연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대에 온 지는 18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주저택에서 박사하고 포닥하고 또 더 전에는 건설회사, 금호건설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호건설 일할 때부터 연이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리플렉스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빔에 할아버지 뻘 되는 시스템들 접할 기회가 있었고 CIC 프로젝트라는 거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씩 뭐 주문형 주택 시스템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할 때는 이제 테클라 스트럭처스 개발하는 거가 그 주요 펀딩 소스였고요. 그러면서 더더욱 그 연결 관계가 형성이 됐고 지도 교수님이었던 트러기스만 교수님이 또 이쪽으로 한 70년대부터 생각해 오던 분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더 가깝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너무 소개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게, 척 이스만 교수님 뵈면서 얼마 전에 생신이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이쪽으로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 앞으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보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1970년대부터 믿었던 분이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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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감사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 저희 멘토 역할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BIM 쪽에 이제 대가시죠.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 대표님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싱가포르 16년 차 살고 있는 정승용입니다. 예, 저는 이제 국내 건설사에서 아파트 현장 공무로 처음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넘어와서 현대건설에서 현장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싱가포르 로컬 시공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빔이라는 걸 접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고, 그때는 이제 빔하고 컨트랙 매니저하고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빌드 닥터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컨설팅 회사를 싱가포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 대표님은 이쪽 분야에서는 또 해외 쪽에 이제 개척하신 1세대시라 제가 이제 또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해외 쪽 동향 같은 거는 뭐 이분한테 여쭤보시면 상당히 이제 많은 거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강 교수님부터 발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드릴 내용은 빔 생성 AI와 스마트 건설이란 주제 하에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 AI 기술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한 몇 년 전 2017년도에 저희가 그 빔을 어떻게 도입하는가 그 현황을 봤을 때 처음에는 그냥 시각빔이라고 그래서 무늬만 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지금도 이런 비중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D에서 3D 전환해서 쓰는 거 지금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투 트랙 빔, 도면하고 빔 같이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패턴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연구실에서 2년마다 이제 빔 도입 설문을 하고 있는데 통합빔, 그러니까 같이 그 주요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모여서 빔을 어,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동화 개념을 섞어서 하는 그런 개념,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AI도 좀 섞어가지고 챗GPT가 특히 나오면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이미지 처리 같은 거 어떻게 할까 이런 연구도 내부적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활용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소개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목표인데 굉장히 하나하나 조금씩 저희가 어, 다가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DX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하려는 게 정보 디지털화 그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정보 기반 의사결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쪽으로 점점 다가갈까 이게 이제 저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빔 핸드북 사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제부로 그 글 쓰는 거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3판이 2018년도에 나왔는데 그 4판 영문판이고요. 요거에서 그때는 이제 빔 로드맵 2030 했는데 이제 저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직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도 요 투트랙 빔 요거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다 협업을 하고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협업은 모든 참여자들이 빔을 쓰고 드론을 써가지고 사이트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쓰는 거는 아직도 이제 우리가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고 계속 노력하는 중이다. 2020년대. 그다음에 2030년대에 가서야 우리가 컨스트럭션 4.0, 건설 4.0을 달성하기 위해 빔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원래 2020년대는 달성을 할 줄 알았는데 좀 멀어져 간 느낌이긴 하고요. 2040년대에 가서 이제 모든 정보들이 빔과 연결이 되고 하면서 정말 인폼드 디시전 우리가 목표했던 거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로 그 GPT-4o 옴니의 약자로 그러더라고요. 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보통 이걸 본 분들이 처음 하는 얘기가 영화 허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Large Language Model LL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우리 말로는 하는데 이 기술이 다른 데이터 형식, 즉 뭐 음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동영상 이런 거랑 연동이 돼서 뭐 예를 들면은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이 뭔 거 같니? 그러면은 그 LMM, large 멀티모달 모델이 이제 이 그림은 무슨 얘기를 하고 이야기는 뭐예요? 또는 저희가 뭐라고 인풋을 하면 이미지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건데 아니면 동영상이 생성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축에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미 학교나 그 산업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분이 카이사 칼슨이라는 분이 작년에 이런 그 종이를 구겨 넣은 걸 던져 놓더니 얘를 이제 나는 어떤 뭐 이게 어떤 건축가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분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특히 소형사무소는 그 오토캐드 다음으로 스케치업 많이 쓰고 있는데 스케치업에다가 그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데 생성 AI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그거를 합쳐가지고 어, 이거는 정확히는 우리가 렌더링을 걸려 그러면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데 이건 복잡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이미지를 픽셀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노트북에서도 아주 쉽게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뭐 나무 주택이면 목조 주택이면 목조 주택,
철근 콘크리트면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왔고요. 학생들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실제 건축 사무소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기술이고 여러분들도 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저도 사실 한 그런 샘플들이 있는데 뭐 다른 발표에서 많이 좀 보여 드려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제 고거를 파인 튜닝을 쪼끔 더 하면 좀 더 인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기 좀 쉬워지는데 이거는 국토부의 AI 빔 연구단에서 만든 그런 AI 빔 디자인이라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연구나 아니면은 뭐 단순한 이런 그 뭐 이렇게 조작 단계가 아니라 사실 어 상업화된 그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해외 사례인데 핀치 3D라는 거고요. 요 기술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생성 설계 방법하고 섞어서 이 원하는 바의 목표 뭐 예를 들면은 어 "에너지 효율을 제일 좋게 해 줘."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집어넣으면 그거에 맞게끔 평면이 생성되는 그런 거고요. 비슷한 서비스로는 architectures.com 뭐 오토데스크의 포마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스페이스 메이커라는 제품이었는데 인제 오토데스크가 인수하면서 포마로 바뀌었고요. 국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가 한국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0-11이라는 회사는 인제 법규에 맞춰 가지고 단지 배치 자동화해 준다거나 뭐를 여러 가지 조건을 넣으면 조건에 맞게 이 조건이면 이 조건 뭐 등등에 맞게끔 설계를 자동화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커스텀 개발도 해 주고요. 랜드붕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여기는 인제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 그거를 빠르게 평가해 주는 데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자동 설계 빠르게 해 주는 기능이 있고 하워빌드는 사실 그 건설 관리해 주는 회사인데 거기서는 빠르게 견적을 낼 수 있도록 스케치라는 그 빠른 설계 모듈 더하기 인공지능 기반 빠른 설계 모듈 더하기 AI 기반의 펜더라는 그 초기 견적 AI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렉시티라는 회사는 인제 설계해 주는 거고 빌더 허브 아이오도 그 파워빌드랑 좀 비슷한데 초기 견적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밸류맵, 사푼다 뭐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런 설계를 해 주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AI를 써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AI는 우리가 얘기하는 딥러닝 뭐 화려한 그런 기술들도 있지만 아 더 복잡한 규칙 기반의 기술들하고 막 섞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설계나 디테일링은 AI가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인제 그 개발한 시스템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에는 인제 라이브러리 트랜스플랜트라는 기술을 개발했고 작년에 인제 자연어 기반으로 어 빔 소프트웨어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빔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뭐 좋은데 이거 한번 배우면은 배웠다가 안 쓰면은 까먹는다거나 그리고 뭐 한번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막 클릭을 10번 이상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좀 만들어 줘. 나한테 라이브러리 좀 내가 춘천에 집 지을 건데 춘천에 맞는 그 외벽 상세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 봐." 만들면 그걸 좀 "그러면 여기 2층 지금 내가 초기 설계해 놨는데 좀 바꿔 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거고요. 최근에는 인제 이거를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청 환경에 맞는 외벽 상태를 만들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새로 만든 춘천 환경에 만든 외벽 상세의 맨 바깥쪽 벽을 흰색 마감으로 바꿔줘. 이제 같은 색깔이면 이제 바꿔도 눈에 안 띄니까 흰색 마감으로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현재 건물의 2층 외벽을 새로 만든 춘천 환경에 맞는 외벽 형태로 바꿔줘.
바꿔달라고 하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바꿔갑니다. 2층에 벽체 외벽을 이렇게 바꾼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얘나 이제 조금 더 긴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 그 웹사이트 연구실 웹사이트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적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요게 제대로 모델링이 됐는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K빔 SS라이트 오타가 있는데 K빔 SS라이트라고 국내 업체입니다. 코스펙 이노랩이라는 데서 만든 게 있는데 요거 그 국토부 과제로 해서 기본 버전은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무료 버전인데도 AI 챗봇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 이렇게 얘를 이 시스템을 조작할 수는 없지만 뭐 규칙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 들어가 있고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AI빔 연구단을 저희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저희 나라가 국가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또 여러 가지 그 과제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첫 번째는 기술 고도화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가 좀 아쉽냐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뭘 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 시나리오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빔을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건데를 먼저 좀 생각을 국가에서도 해주셔야, 내는 사람도 내가 이 빔을 제출하는 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활용 시나리오 만드는 거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만들어 디테일하게 만들고 이 효과를 측정하고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좀 약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활용 시나리오를 만들면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좀 고민을 해서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표준이 좀 필요하다. 암만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건축 면적 같은 경우에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가면은 건축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고 어느 데이터베이스 가면 건축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암만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람이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인지 알 수 없듯이 어느 게 진짜 데이터인지 예를 들면 건물 높이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표준이 필요하고 견적 같은 경우도 자동 견적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견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려면 일단은 데이터 표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면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은 어 뭐 공사비 요율 방식하고 그다음에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이 있는데 공사비 요율 방식을 쓰는 이유 중에 실비로 했을 때 이 실비로 계산한 그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적절한 가격인지 아닌지 얘기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리고 안 모아요. 계속 실행을 안 해요. 그럼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평생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한 10년만 모으면 저희가 쓸만한 충분한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표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좋은 데이터 표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쌓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물론 공개도 해야겠죠. 그다음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저희가 시장이 안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보 관련은 사실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쪽은 국내 시장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국외 시장까지 일단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국내에 탄탄하게 좀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예, 그래서 어 그러면은 국외도 못 나가겠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빈 관련 시장을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학계도 같이 해야겠지만 뭐
이런 에코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 기술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 정 대표님 발표 끝난 다음에 그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네, 이제 교수님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조만간 말로 설계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전 싱가포르 빌드 닥터 정승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5년간 이 싱가포르의 빔을 포함한 스마트 건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몇몇의 케이스와 함께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싱가포르 빔의 시작 과정과 그 이후에 이제 VDC와 IDD로의 변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IDD 케이스를 거치고 현재 싱가포르 건설에서 AI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고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현재 빔 현황인데요. BIM 가이드라인에 언급한 대로 이게 이제 트랜지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D 도면을 이제 3D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단계고 계약상으로도 2D 도면을 계약 도면을 인정하면서 빔 모델은 참조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BIM 수행 자체의 책임은 지금 건설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 뒷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이제 몇몇 발주처에서는 입찰부터 도면이 아닌 이제 빔 모델만 제공되는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빔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싱가포르나 한국의 빔 수준은 제가 보길 때는 한 미국이나 영국의 한 50에서 60%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 역피라미드 구조인데요. 각종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 그리고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싱가포르이 잘 준비된 반면에 한국에서는 빔 실무에 대한 능력이 이쪽 싱가포르보다는 좀 월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현재 BIM 기본 지침이라든가 실무 지침 등이 이제 국토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각 발주처들도 이제 많은 그 빔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몇몇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곧 선진국 수준의 그런 빔이라든가 스마트 건설 쪽으로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 스마트 건설의 시작은 2010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건설 생산성 로드맵이 발표됩니다. 정부에서. 이거는 이제 건설업에서 생산성이 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고 보다 효율이 높은 노동력을 쓰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그 주요 이슈는 로우 퀄리티 노동력을 줄이고 장비나 모듈러 시스템, 빔 등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활용하면서 그런 걸 이제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로드맵 발표 당시에는 싱가포르이 내부적으로 이 건설업 전체의 그 생산성을 매년 한 0.3% 향상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 로드맵 발표 이후에 한 5, 6년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싱가포르 건설청 BCA라고 그러죠. 건설청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한 5, 6년 뒤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자체 평가할 때는 한 매년 2에서 3%까지 지금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서 먼저 이제 비임을 도입했는데 2015년까지 5,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빔 인서브미션은 강제화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는 이제 건축가 출신인데 주로 이제 토목적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토목적 인프라스트럭처는 대략 한 2015년부터 각
정부 발주처별로 입찰 시에 메이저 프로젝트에 이 빔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3D 위주로 진행하다가 요즘은 이제 4D라든가 5D 아니면 이제 유지 보수를 위한 어셋 모델이라고 하죠. 어셋. 그러니까 오셋 모델까지 이제 요구하고 있는 실정까지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이게 이제 PUB라 그래서 싱가포르 수자원 상하수도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입찰할 때 이제 발주처에서 공사비 중에 에즈빌트 빔 비용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사비의 1%를 의무적으로 입찰가에 포함시키도록 했고요. 이 프로젝트 공사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한 2천억 정도 됐었는데 그 말은 이제 준공 BIM에 대한 비용이 한 20억 정도로 책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예 그 내역서에 명기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제 공사 수행할 때 필요한 그 빈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고요. 아무래도 PUB가, 그러니까 수자원 상하수도청이라고 이 성격상 어떤 유지 관리를 위한 정보 입력이 중요시되고 있고, 그만큼 그동안 시공사에서 했던 준공 빔 수준이 되게 매우 낮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이제 빔 핸드오버 테크니컬 가이드라는 데에서 이제 명기된 내용인데요. 어, 현재 싱가포르 빔 활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빔을 대학 문서화하기 위해서 해결될 문제인데요. 빔을 전적으로 이제 시공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써 설계사에서 2D와 빔에 대한 정합성의 문제가 좀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중복적인 일 처리로 해서 일에 대한 효율 저하 등을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 등으로 인해서 입찰 전부터 2D 도면은 3D에서 직접 뽑으면서 3D로 이제 서로 설계사들끼리 서로 코디네이션을 진행하자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제가 보기엔 좀 늦은 면이 없지 않지만 2022년도에 이거를 발표를 했으니 거의 한 12년 뒤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자고 이 싱가포르 건설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 이제 싱가포르이 이제 빔에서 점점 이제 스마트 컨스트럭션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빔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빔 가이드라인이 2012년도에 발표되고 13년도에 이게 개정되면서 업데이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개념이 2017년도에 VDC라는 개념을 발표했어요. 버추얼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 IDD를 발표하면서 점점 이 스마트 컨스트럭션에 대한 그런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요 IDD는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디지털 딜리버리라고 해서 현재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AI까지 이제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VDC까지는 어떤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빔이라고 본다면은 ID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 건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개념을 보다 이제 상세히 살펴보면은 그 VDC는 이제 버추얼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의 약으로서 기존 이제 3D 빔뿐만 아니라 인력과 프로세스까지 관리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데요. 그 기본은 이제 2번 수행한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한번 수행하고 실제로 이제 시공을 하는 거고요. 그 관련 액티비티들로는 이제 버추얼 모업이라든가 버추얼 리뷰 아니면 이제 물량 산출, 시공 도면 추출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준공할 때 기존에 이제 모델 갖고서 현장 인스펙션 한다든가 하는, 이 말인 기존에 이제 3D로 빔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쪽 VDC 액티비티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티그레이티드 디지털 딜리버리는 이제 기존의 빔하고 VDC의 활용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작업 프로세스의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각 계약 당사자들 간의 협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IDC의 활용 분야는
설계부터 이제 유지 보수 단계까지 건설 전반에 거쳐 있으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 건설 항목들과 매우 유사한 항목들이 많은데요. 보다 이제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PPVC 이제 모듈라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듈라 시스템 프로젝트에서 적용된 IDD의 예시를 그러니까 IDD의 예시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설계 시공 전 단계에서 모듈러 타입을 그러니까 설계 시공 전 단계에서 모듈러 타입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리드 타임이나 생산 사이클을 줄이기 위해서 이쪽 IDD를 활용할 수 있고 또 패브리케이션 단계에서는 어떤 자동화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 단계에서는 하자의 최소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보다 이 IDD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개 사례를 들어보면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 케이스 스터디들은 이제 싱가포르 건설청 BC에서 나름 이제 IDD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회사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웹사이트에 공유한 내용들이고요. 먼저 이제 부키 캔바라 체육시설인데요. 이는 이제 발주처의 우선 조건이 이제 프로젝트의 준공을 이제 온타임에 맞출 수 있도록 요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계 단계부터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꿀지 계약 당사자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흐릿한 부분이 이제 기존의 설계 단계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내용이고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썼는지 이런 내용들이고 여기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있고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IDD라는 게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건설 전체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해결하자는 거 그런 내용도 이제 이쪽 IDD 상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요 체육시설은 정부 산하 그 어, 기관에서 발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프리패브리케이션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싱가포르 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회사에 이제 방문해서 그 생산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본 건데요. 먼저 이제 빔을 활용해서 각종 디지털 정보를 입력하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롤 철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철근을 절단하고 배근하고 조립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요 밑에 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또 폼 설치를 또 요 디지털 정보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조그맣게 이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배합 타설까지도 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예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 공장이긴 한데 실제로 사무실을 제외한 공장 내부에서 실제 노동 인력이 하자 점검하는 사람 이외에는 제가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공정을 전체적으로 자동화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에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사람이 리스크다.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골이라는 지역의 어떤 타운 허브 실제 시공 단계에서 활용한 사례인데요. 시공사 내부적으로는 뭐 어떻게 자기들이 특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35에서 39%의 시공 시간을 단축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공사 진도를 체크한다든가 현장 검측을 위해서 VR이나 빔을 활용했고 그리고 PC 부재라든가 이제 여기 싱가포르는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많이 쓰는데요. PC 부재와 철골 부재에 대한 로지스틱 트랙 시스템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략 한 20%의 시간을 절감시켜줬다고 하는데요. 그 클라우드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각 컬래버레이션 할 때 시간을 많이 단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 건설사에서 IDD를 적용한 사례인데요. 전사적으로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디지털 로드맵을 만들어서 2011년도에 이제 빔을
처음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1년도에 이제 IDD 적용 우수사로 이제 BC에서 수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2025년도까지 AI를 적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30년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 싱가포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스마트 시티 정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회사의 주요 목표와 그 수행 내역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만들었고요. 또한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메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이제 선정해서 IDD 활용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어, 디지털 뭐 파일 공사에서 자재 절감을 했다던가 아니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안전 관리 이런 거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사실 이 회사가 이런 자기들의 전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급별, 즉 이제 매니지먼트 레벨이냐 아니면은 실무 레벨이냐 또 빔을 활용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빔을 작성하는 입장이냐 이 이제 직급별에 따라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시행했는데 그게 되게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실제 한번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상에서 아까 말한 그 대표 프로젝트에서 어, 철근 조달과 패브리케이션 그 프로세스를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내용입니다. 한 가지 보실 점이 여기서는 이제 철근 서플라이어들의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철근 이제 서플라이어하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므로 해서 아까 한 120톤 정도 이렇게 파이봉사에서 한 120톤 정도 이제 철근이 줄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시공사하고 이제 서플라이하고 어떻게 그 이익분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AI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그 퍼슬 켈리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리포트에 나오는데요. 현재 싱가포르는 이제 아펙트 지역에서 AI를 일터에 적용하는 어떤 리딩 국가로서 보고 있고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45%의 사업체가 AI를 활용 중에 있으며 이게 싱가포르 내입니다. 또 다른 어떤 38% 사업체가 지금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건설 산업에서는 제가 이제 각종 전시회라든가 세미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자나 중공검사의 장비를 통해서 AI를 활용하는 어떤 인스펙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안전관리 쪽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이 AI를 이용한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거나 실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가 아는 이제 모 대학교에서는 이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 관리 툴에 어떤 AI를 지금 적용하고자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2D 이미지를 통해서 모델링 한다든가 뭐 아니면 버킷에 넣는 자동 설계 등 자동 설계를 뭐 이런 AI를 활용해서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설계사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외부에 대한 노출은 진행된 게 아직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부적으로 진행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싱가포르에서 건설업에서 AI가 좀 더디게 발전 중인 것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싱가포르에는 이 사이버 보안이 되게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어떤 법규나 규제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가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정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더디게 발전이 되지 않는 사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 레미콘 업체,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페누나이트는 레미콘 업체인데요. 여기서 이제 자기들의 자체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AI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배침 플랜트에서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트러킹 매니지먼트 아니면 이제 품질 관리라든가 재고 관리 이런 쪽에 이제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45%, 예, 45% 정도 코스트라든가 맨파워 쪽에서 이제 세이빙을 하고 있다라고 이 업체 자체에서 이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개념도. 예,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제 이 싱가포르이 이제 전체적으로 3D부터 6D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건설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리고 각각 발주처라든가 회사들이 이제 IDD 적용을 위해서 이제 장기적인 계획과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AI 활용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펙 지역에서 리딩 국가고 또 새로운 개념의 IDD에 이제 또 AI를 또 포함하고 이렇게 정부 정책상으로는 참 굉장히 이제 액티브하게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재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제 엔지니어가 직접 이게 BIM이나 스마트 건설 쪽으로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2D, 3D에 대한 정합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시공 단계 실제 사용 불가한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싱가포르의 이러한 현황들 보면서 이제 한국 스마트 건설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면은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이 한꺼번에 이제 많은 걸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스몰빔이라고 했죠. 스몰빔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건설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어떤 혁신적인 기술 적용뿐만 아니라 건설 전반에 거쳐서 프로세스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은 그런 어떤 프로세스부터 고치는 게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이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건설업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 주가 되다 보니까 건설 인력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된다면 아마도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어떤 스마트 건설이 곧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예,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미리 이제 사전 준비한 내용인데요. 먼저 질문 드리는 사이에 질문 또 받도록 할게요. 이강 교수님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건설 쪽이 상당히 이제 스마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막 나온 기술이라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장 파급력이 어떻게 될까? 이게 예상이 좀 되시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발전해 나갈지 좀 간단하게 각각 질문당 2분 정도 이내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이 뭐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특히 지금 생성형 모델 나오고 그다음 거대 언어 모델 나오면서 당장 예를 들면은 회의록 작성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출장 보고서도 좀 길게 써야 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뭐 개조식이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개조식으로 쓴 다음에 "이걸 길게 써 줘." 그러면 풀어 써 줘 그러면 얘네들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인 뭐 한 달에 한 2-3만 원 내고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다른 그 어 연구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자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빔앤드북에도 실은 내용인데 그 이제 막 몇만 개의 설계 대안들의 생성을 자동으로 해 가지고 생성 설계를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딴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굉장히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CAD에서 빔 넘어가는 것 또는 우리가 손으로 그리다가 CAD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AI 자율주행은 그럼 왜 안 오지? 마치 빔이 안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뭐, 어, 또는, 아무튼 조금 먼 거리에, 멀리 있는 것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는 아직도 없을까? 뭐 이런 쪽으로 가면 해결할 문제 너무 많잖아요. 일단 스킨이 사람 같아야 되고부터 해서. 그렇지만 그냥 아까 그 정승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면 이미 많은 거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갈아 가면서 질문 드릴게요. 정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이제 스마트 건설 IDD 개념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백그라운드에 좀 깔려있는 그 동기가 있나요? 물론 이제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이 항상 저희보다 이제 뭔가 좀 탄탄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잖아요. 프로세스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이거를 IDD, 옛날에 IPD 생각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좀 뭔가 절실한 이유가 있나? 예, 좀 설명 좀,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뭐 한 말씀으로 들으면은 이제 건설업에서의 생산성 상상이다. 요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배경을 보시면은 이 싱가포르의 건설업이 처음에 이제 들어왔던 외부 인력이 타일랜드,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쪽에서 인력이 많이 이제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여기서 이제 건설 노동력을 많이 이제 그쪽 인력을 많이 썼는데 갑자기 이제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쪽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그쪽 인력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 당황스러워 갖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인도라든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쪽에서 이제 노동력을 또 유입을 시켰는데 언제 또 다시 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이 리스크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이제 고급 기술이라든가 고급 공법을 활용을 하면은 그 그쪽 이제 아까 말씀 그 발표 내용에 나온 로우 퀄러티의 레이버가 없어도 이제 하이 퀄러티의 그런 노동력을 갖고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건설업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배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도 뭐 결국에 이제 이것저것 다 합치면 따져 보면은 생산성 향상이 가장 큰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와서요. 이강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개발 연구하고 계시는 나비아 S? 예, 이게 이제 언제쯤 발표되는지, 뭐 AI로 만들어진 모델 상세 보면 작성해주는 기능도 기능을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발표라는 게 이제 상용화되냐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연구 개발에서 만약에 가는데 100이란 100이란 노력이 든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80까지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서 상용화 되려고 그러면 20을 더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저는 100보다 또 한 네다섯 배 이상의 또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써보면 저희가 지금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시범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범을 하고 있는데 건축사들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자연어를 써서 하게 만들면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라고 하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또 저희가 만든 속도나 학교에서도 이 정도 한다면 그 그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서 한다면 이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논문으로나 발표하고 있으니까 한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빔 도입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 뭐라고 그러냐면 이 툴 배우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진입 장벽도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질문들도 제가 보이는 게 있는데 답변을 할까요? 뭐 레빗 말고 다른 게 있느냐? 저희가 레빗을 제가, 네,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뭐 네, 그거 꼭 레빗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API가 저희가 좀 쓰기가 접근이 편해서 그 레빗을 했던 거고요. 뭐 다른
것 중에 API가 뭐 또 저희가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른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이제 그 정 대표님께 질문인데요. 싱가포르의 PBVC 모듈러 관련된 내용이에요. 빈데이터 작성 주체가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제작 공정이라든지 데이터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여러 질문이 하나로 섞여 있네요. 예, 모듈러 제작 업체들이 2D 기반으로 도면을 이제 주로 제작하고 있는 건데, 이제 싱가포르의 설계 제작 시공 단계 협업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게 간단하게 이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이디어란 방식은 따로 이 모듈러를 위한 빔 모델에 대해서 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거는 사실상 이 설계사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사에서 그 설계한 거를 시공사에서 먼저 이제 컨스트럭션 빔으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이쪽 프리캐스트 대부분 이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회사인데요. 그 프로젝트인데 그쪽 회사로 넘어오면서 자기들이 이제 패브리케이션 모델을 별도로 또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그 정보를 갖고 세 명이 다 이용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아이디어란 방법인데요. 그 뭐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란 방법이고 실제로는 이 모델 자체를 마지막에 이제 만드는 거는 풀캐스트 그 서플라이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뭐, 저희 쪽, 나라하고는 좀 약간 상황이 다르니까, 그건 좀 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발주라든지 여러 제도가 달라서. 어, 이강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음, 이게 건축 분야에서 이제 AI가 이제 특히 MEP 분야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뭐 언제쯤 진행이 될 것인지 이걸 묻는 분이 계셔가지고 혹시나 좀, 예, 아시고 계시면 간단하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저는 방법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 측면에서는 이제 자동 라우팅 해주는 거, 그다음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솔리드웍스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게 된 배경을 보면 자동으로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캐드 해가지고 자동 라우팅 피해가고 뭐 이런 거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MEP 쪽이 먼저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보여드린 방법은 그대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좀 목적이 달라지겠죠. 라우팅이 조금 준 것 같아요. MEP 분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피하고 이런 그러면은 그게 좀 맞춰서 적용하는 연구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미 아마 적용한 데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실제 제가 뭐 리뷰한 논문들 중에도 보면 그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기법보다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생성 디자인 이용해 가지고 최적화 라우트 같은 거 찾아내고 뭐 피하는 방법 찾아내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부분 부분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예, 발전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싱가포르 관련된 질문이 이제 좀 디테일한 게 많은데요. 질문 드릴게요. 이 싱가포르의 이제 빔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계약적으로 이제 연 2에서 4% 된다고 판단하고 계셨는데,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효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척도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돼서 나온 건지, 뭐 이걸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좀 뭐 다른 정도로 예, 말씀해 주시면 될 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BCA랑 미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싱가포르 건설청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0.3% 됐던 거를 2에서 3%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어, 척도에 대해서는 그걸 평가하는 척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 나름대로의 뭐 KPI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가장 단순한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 계산 방식은 실제 인원 투입 대비 그러니까 면적 대비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제 대입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강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좀 약간, 이게 좀 정책 관련된 것도 좀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BIM을 강조하는 것과 별개로 이제 시공사나 이제 설계사 자체적으로 이제 BIM에 대해서 이제 얻어갈 수 있는 베네핏이 어떤 게 있을까? 이게 트레디셔널 질문이긴 한데, 북미나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제 빔 데이터를 통해서 협업이 보편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까지 투리 도면에 이제 전화 설계, 뭐, 이런 어떤 뭐 부분이 이슈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BIM을 전환할 때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개인 차원이어도 되고 회사 차원이어도 되고, 그 개인이라면 내 작업에 있어서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 또는 회사 차원이면 회사 차원에서, 또는 정부면 정부 차원에서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게 필요한데, 아까 노동 생산성 얘기하셨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노동 생산성에 건설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안전사고가 준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건 활용 시나리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데이터 입력해야 되잖아요. 입력해야 되는데, 모 CM 회사에 이제 기술자문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그 CM 하시는 분들이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생성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분석을 쫙 했어요. 필요한 정보 뭔가. 그랬더니 일지에 쓰는 내용을 일주일에 모으면 그게 주간 보고서고, 그거를 한 달치를 모아 다시 정리를 하면 그게 월간 보고서예요. 그러면 한 번만 입력을 하시면 월간과 주간 보고서 자동 생성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일간 보고서 열심히 쓰는 거죠.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그런 식으로 빔도 마찬가지로 도면이 안 나와요. 도면 나오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걸 위해서 빔을 써야겠다. 조사를 해보면 90년대 말부터 빔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아키캐드는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IMF 때 어려워지면서 혼자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 도면 생성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빔 하나 가지고 도면 다 생성해가지고 5명, 10명 할 거를 본인이 혼자 하면서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회사를 키우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인 차원에서 어떤 혜택이 있을까를 본인이 끊임없이 고민하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 말고도 이제 같이 작업을 한 사이 건축 플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는 야근 없는 건축 설계사무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설계사무소는 야근인데 거의 공식인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설계를 하고, 이런 것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활용 시나리오를 잘 만들면 저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정부에서 돈을 더 주건 발주처에서 주건 말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 업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 질문 마지막으로 각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또 드릴게요. 일단 그 싱가포르 쪽인데요. 약간 이제 그쪽에 혹시나 이제 소규모 이제 그 엔지니어링 설계 사무소를 위한 BIM 교육 라이브러리, 뭐 패밀리, 템플릿 이런 거 이제 지원 같은 거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데, 예, 혹시 뭐 검색 키워드 있으면 알려주셔도 되고요. 공식적으로 BCA 싱가포르 건설청 있잖아요. BCA 오피스, BCA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각 프로그램별로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 이거는 이제 이서브 미션에 대한 템플릿이고요. 근데 별도의 뭐 라이브러리든가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이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텔리전트 프로퍼티에 대한 그 권리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공사에서 설계사한테 도면을 요구할 때 PDF로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토캐드 파일로 달라 그러면은 장당 얼마씩 돈을 매겨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쪽에서는 그런
인텔리전트 프로퍼티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 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뭐, 각 프로그램에 대한 템플릿 같은 경우는 BC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수님부터 뭐, 일단, 예,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생성 AI 뭐 스마트 건설 시대 이제 주제였는데, 이때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직장인들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게 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LMM이 무엇인지 뭐 이런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 챗 GPT 옴니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뭐 영화처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게 되면 거의 멘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인의 입장에서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예, 좀 말씀을 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초반에 빔 도입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써보면은 써보고 나면 돌아갈 수 없다. 뭐 피처폰을 써야 되냐 아니면 이제 막폰을 써야 되냐 뭐 그게 잠깐 논란이 됐던 시기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 그러면서 "스마트폰 한 번만 써 보세요. 그럼 못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했는데 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 써서 내가 혜택을 보고 나면 그 맛을 보고 나면 못 돌아가는 것처럼 빔도 그렇고 AI가 예전이 얼마나 예전이냐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파이썬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파이썬을 공부하세요. 뭐 이랬을 텐데 이제 챗GPT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인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써 보세요. 지금의 추천은 그겁니다. 핸드폰 나와서 했듯이 뭐 150만 원 이런 거 투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되나. 그런 다음에 유튜브 보면 이 지금 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저희가 쓰는 줌에도 이 AI 컴패니언이라는 버튼이 새로 생겼거든요. 막 요약해 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카카오톡에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요약해 주고 그런 기능들을 한번 써 보시면서 쪼끔 익숙해지면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AI는 더 점점 쓰기 쉬워지는 것 같고 그게 빔과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 때문이기도 하고 생산성 뭐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그럼 위험하지 않냐. 우리 데이터가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가 엉뚱한 답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 그게 인제 저희가 계속 개발해야 되고 개발자로서는 해야 되는 거. 얘가 사실 창의력 얘가 만들어내는 생성 AI의 그 제너레이티브 AI의 창의력을 또 반대말로 hallucination 환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제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게 하냐. 그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 개발자는 그런 걸 계속해서 개발할 거고 사용자는 계속 활용을 하면서 이거 불만을 자꾸 토로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이제 정 대표님한테 드릴게요. 지금 뭐 AI를 통해 가지고 뭐 해고되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직장인의 고민도 좀 있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해고 측면에서는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인데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는데 AI를 쓰는 사람이 나를 대체할 수는 있죠. 예.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빔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이제 빔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많이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직장인들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도대체 빔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빔을 잘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전공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공을 열심히 하고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빔이라든가 이런 AI 쪽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회사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은 저도 이제 AI를 써보니까 뭐 일주일 걸렸던 PPT 작업이 반나절이면 끝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근데 그 바탕이 이 자기의 전공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서 뭐 AI를 써서 이거를 더 뭐 업그레이드, 나의 일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자기의 전공이라든가 자기 하는 일에 충실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툴들을 도입을 하시는 게 되게 이제 좋은 하나의 팁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든지 이제 해봐야 되지. 해봐야 하고, 트라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빔이라든가 AI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한 가지 프로그램이나 한 가지 앱, 어플리케이션 이런 쪽에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정통한다면은 나머지 이제 수백 개 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 되게 쉽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역시 엔지니어다우신 네, 답변이시고요. 어, 이걸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지금 발표는 끝났고요. 질의응답까지. 마지막으로 사실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거의 2개월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일정 이제 되게 바쁘신 분들인데, 예, 오늘 이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한 거라 발표하신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대표님도 이제 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리고,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완 교수님부터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오늘 AI 얘기하고 했지만 정승용 대표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졸업생들이 나가고 있는데 뭐를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학교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엔 AI도 있고 법조계도 있고 뭐 부동산 뭐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인 건축 분야 또는 건설 분야로 생각 못했던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아주 오히려 반대로 전통적인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설계, 시공, 구조, 환경 이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들 기술들 배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기술은 활용하는 건데 그 활용할 데가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로 가는 사람들 당연히 뭐 개발을 더 해야겠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니까, 그렇고, 그 말씀에 굉장히 100%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돈으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내가 행복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거, 퇴근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과 연결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대표님도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제가 첫 신입사원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이제 이제 같은 동기들끼리 이제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건의드렸던 게 저희 총각 사원들 장가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얘기였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그때만, 그러니까 또 라떼 얘기 같은데,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건설업이라는 게 생산성이 되게 저조하다. 그리고 뭐 맨날 밤을 새워 일해야 된다. 주말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고요.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빔이라든가 스마트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AI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행복, 그리고 내가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회사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이걸로 CNG TV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이제 타이틀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대표님은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인터넷만 검색하면 다 나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뵙고도 뭐 아마 응해주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